조합은 자격이 부여되는 부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재건축 사업 보면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구별을 꼭 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아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하고 그 밑에 이제 정관 등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로서 아는 건데요. 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정관이라는 게 나와요. 정관.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면 여기서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포함이 해당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규약을 작성한다라는 표현 나와요. 규약이란 말이 항상 민간업체, 민간주체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이제 토지주택공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시행규정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꼭 뭐 외우신다는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걸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합이 있으면 뭐 어디 있다? 정관.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규약. 공공시행자가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시행규정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일 거기 318페이지 5번의 네모 박스 안에 3번.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군수라 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약칭을 그렇게 쓰기로 지금 용어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오른쪽 페이지부터 정비법 끝날 때까지는 구청장이라는 단어는 절 한 번도 안 나올 겁니다. 한 번도 없더라도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약칭을 그렇게 쓰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그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뭘 배우셨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권한자 모습을 배우시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지정권자 누구였어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계획 인가 시에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다고요. 자, 오늘 배우는 정비사업은 조금 바뀝니다. 이게 정비사업에서는요.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합 만들죠. 정비사업 조합 만듭니다. 조합 만들면 설립이 인가받아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받아요? 정비사업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정비사업에요. 사업시행계획 작성이란 게 있어요. 사업시행계획 작성이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방식 중에 하나가 관리 처분 방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권한의 환지계획 인가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죠. 그 환지계획과 같은 게 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따 봅시다.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여기는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비법에서는 그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가정을 깔아놓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런 틀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것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 내용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교재는 320, 321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비사업에 이제 절차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 절차 중에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바로 이제 구역 지정 단계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오늘 배우는 정비법이 아까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용용기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용용 죽겠지로 들린다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모든 게 걸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이제 오늘 배우는 정비법이 이제 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이제 정비사업 한번 해봅시다. 정비사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먼저 정비구역 지정해야죠.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니까. 다만 이 과정에 재건축 사업은 어때요?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받고도 하지만 구역 지정 받지 않고도 아까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정비계획을 세워야 해요. 정비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 신청하면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배울 때 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개발사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워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요. 신청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지난주에 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러죠.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엔 지정권자가 계획도 세우고 구역도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 문제는 정비사업에서는요. 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정비기본계획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정비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이란 단어가 보이는 순간에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첫날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행정계획의 종류란 걸 배워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종류가 구속력 여부를 가지고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이렇게 나눈다고 했다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처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내용을 갖는 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칭하고, 단순하게 방향만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있다. 그럼 뭐죠? 그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던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속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구성이 일단 그렇게 돼 있네요. 구성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구별하는 것은요. 물론 내용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간편하게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획의 명칭 가지고 찾아내시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의 명칭 가지고. 기본이라는 명칭, 기본이라는 단어,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칭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정비 기본이라는 글자를 썼네.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비 기본계획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의미는 정비 사업에 따르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 정비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비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를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세우고 군수는 끼어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끼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수는 끼어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구 50만 명 미만입니다.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에 따르는 기본적인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설명을 해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있든 없든 정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비 계획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된 상태에서 자, 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시장구수청장이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비 계획의 내용에가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에서 배우셨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정비계획의 내용에가.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있다면 이 정비구역을 뭘로 간주를 하게 되자면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주되는 모습 하나 있고요. 마저 하나 더 설명합시다. 자, 보세요. 현재는 우리가 국토계획부상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세운다고 배우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가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더랍니다. 정비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비계획이 있으면 정비구역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면 여기는 뭘로 보겠다? 정비구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간주되는 모습이 두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